황동수와 성진우의 질긴 악연에 대해 알아보려면 황동수의 형인 황동석과의 일화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황동석은 C급 게이트를 공략하기 위해 최소 인원 10명을 맞춰야 됐는데요. 이때 불려온 게 바로 D급 헌터였던 유진우와 E급 헌터였던 성진우였습니다. 유진우와 성진우는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머릿수만 채우면서 돈과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던전 안에서 황동석의 파티가 통수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애초에 황동석의 파티는 마정석을 공유할 생각이 없었고 유진우와 성진우를 희생시키면서 더 많은 돈을 획득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황동석은 유진우와 성진우를 제외한 자신의 파티원들을 전부 내보낸 뒤 보스방을 닫아버렸는데요. 고작 2급 헌터에 불과했던 성진우는 혼자서 보스를 상대하겠다는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보스와 싸우게 됩니다. 당시 성진우는 C급 보스를 혼자서 상대하는 게 살짝 역부족이었지만 퀘스트 보상이었던 상태 회복을 사용하면서 겨우 보스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C급 던전의 보스를 혼자 처치했다는 건 C급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하거나 B급 수준이라는 걸 뜻하는데요. 퀘스트 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순수 실력으로 이겼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고요. C급과 D급으로 구성된 황동석 파티원들과의 전투를 살펴봐야 대략적인 강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진우는 시스템의 살인 퀘스트를 받아들이고 1대8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파티원들을 쓰러뜨리고 이제 황동석 하나만을 남겨뒀는데요. 자신만만하게 성진우한테 달려들었던 황동석도 성진우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성진우한테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팩트를 말하자면 성진우가 황동석을 죽였던 건 맞지만 황동석이 먼저 성진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던전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알 수 없었던 황동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진우는 유진우와 함께 찍히게 됩니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황동수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철도 A급 헌터 중에서는 최상위에 속했지만 확실히 S급 헌터와의 격차는 큰 것처럼 묘사됐는데요. 그래서 황동수의 강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같은 S급 헌터와의 전력을 비교해야 되는데 마침 게이트 앞에서 백인호와 잠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길드 마스터들과는 사이가 좋은 백인호가 황동수는 보자마자 야수화하면서 싸울 준비를 했다는 건 확실히 평소 황동수의 행실에 문제가 많았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백인호는 자기 길드원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온 거였지만 황동수는 성진우가 백호 길드 소속이었다고 오해하면서 둘은 시비가 붙게 됐는데요. 결국 사고뭉치였던 황동수는 백호 길드 소속이었던 직원을 공격하면서 백인호의 심기를 건드렸고요. 황동수의 행동에 열받은 백인호는 맞대응하면서 싸움 직전까지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물론 둘 다 전력을 다한 건 아니었고 우진철이 개입하면서 대결은 중단됐기 때문에 정확한 전력을 파악하는 건 어려웠는데요. 힘을 뺐는데도 우진철의 팔이 후들거렸고 백인호도 황동수를 보자마자 야수화했다는 건 실력이 아예 없는 S급 헌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황동수는 성진우가 어차피 레드 게이트에서 살아나오기 힘들 거라는 우진철의 말에 동의하며 물러서는데요. 끝난 줄 알았던 악연은 이후 성희란을 만나면서 더욱 심화됩니다. 아마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 황동수만큼 프라이드가 세고 뒤끝이 강한 캐릭터는 없을 겁니다. 이후 황동수는 미국에서 성희란의 정체를 취조하는 역할로 등장하는데 취조하는 과정에서 성희란이 성진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뒤끝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과의 격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덤벼드는 황동수의 전투 방식은 대범하다기보다는 무모하다는 표현이 적절했는데요. 결국 황동수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압도적으로 성희란한테 당했고요. 대결 직후 병원에 실려가면서 다시 한번 체면을 구겼습니다. 참고로 성희란은 황동수와 싸우면서 인간을 구해주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순식간에 대결을 끝냈습니다. 물론 본인 피셜로는 아티팩트가 없어서 패배했다곤 하지만 아티팩트를 사용하지 않았던 건 성희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굴욕적인 패배에도 황동수의 뒤끝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오히려 강해져서 훗날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황동수는 뉴스를 통해 성진우의 생존 소식을 접한 뒤 성진우를 제대로 한 방 먹이기 위한 작전을 설계합니다. 오랫동안 성진우와의 만남을 기다려온 황동수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국제길드 컨퍼런스에 성진우가 초청되면서 그동안 당했던 한을 풀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스캐빈저 길드의 마스터였던 토머스 안드레가 황동수를 부른 뒤 성진우를 건드리지 말라고 통보합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황동수도 국가 권력급 헌터 앞에서는 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알고 보니 쫄긴 했지만 자존심을 굽힌 건 아니었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성진우를 한 방 먹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하면서 물러납니다. 결국 황동수는 성진우가 가장 아꼈던 유진우를 건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고를 칩니다. 이게 황동수와 유진우, 성진우 사이에 있던 긴 악연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성진우와의 대결에서 승산 없다는 걸 알고 있는 황동수가 왜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운 건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황동수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토마스 안드레를 끌어들이고 그의 힘으로 성진우를 처치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황동수의 행동은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S급 중에서 가장 화끈하게 싸우면서 강인한 프라이드를 가진 남자 중에 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성진우와의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하필이면 황동수는 성진우가 가장 아끼는 의형제라고 볼 수 있는 유진우를 건드렸기 때문에 살아남는 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조만간 성진우의 그림자 컬렉션에 합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김철처럼 화끈한 스타일로 싸우는 병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이 김철처럼 화끈한 데다가 무투로 싸우는 스타일이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